자, 그러면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 나머지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우리 교과서는 82쪽부터 84쪽까지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일탈 행동을 보는 이론, 자, 아노미 이론에 대해서 배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맞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로 인해서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이론을 설명할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자, 내용 한번 봅시다. 너 이 자식, 라이터너리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했잖아. 당장 영 끊어. 싫어요. 너 방금. 즉, 너 내가 나쁜 친구들이랑 사귀지 말라고 했잖아. 사귀지 마. 당장 끊어. 하니까 싫다 하면서 그 친구랑 계속 사귀려고 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앞부분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서 거시적 관점에 대해서 기능론, 갈등론에 대해서 배웠죠. 자, 이번 시간에는 미시적 관점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자, 미시적 관점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다고 우리 앞에서 이미 배웠었죠.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뭐냐?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거, 뭐 상황정의를 중요시하는 거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일탈을 하게 된다 라는 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따른 일탈입니다. 내용에는 자, 중요한데 낙인 이론과 차별적 교제 이론이 있어요. 자, 아주 중요한 이론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낙인 이론이에요. 낙인, 우리 앞에서 손가락질 하는 거였죠. 맞죠? 낙인이 뭐예요? 사람들이 찍는 거예요. 찍는 거. 자, 손가락질 한다는 얘기 자체가 벌써 넌 이거 잘못했다 라고 해서 낙인 찍는 거다 라고 보면 되겠죠. 맞죠? 자, 그 이론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이 낙인 이론을 할 때 알아야 될 게, 자, 두 가지 일탈이 있습니다. 하나는 1차적 일탈, 하나는 2차적 일탈.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1차적 일탈은 뭐냐? 가볍고, 일시적이고, 들키지 않은 일탈. 아직까지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았던. 자, 그런 일탈입니다. 그러면 가볍고 일시적이고 뭐 숨겨진 일탈이니까 사람들은 이거 크게 일탈로 생각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 알려졌어요. 즉 낙인이 찍혔어요. 낙인. 일탈자로 인식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일탈 행동을 해서 낙인 찍혔네. 일탈을 습관화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 교실에서 돈이 없어졌어요. A라는 학생이 돈을 훔쳐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학생이 훔쳐갔다는 게 들켰고 사람들은 A라는 학생이 돈을 훔쳐갔어 라고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됐어요. 자, A라는 학생은 한때 잘못된 호기심에 그런 행동을 했고 이제는 밝혀졌고 이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을 다시는 안 한다 라고 반성을 했어요. 자, 어느 날 그 교실에서 돈이 없어졌어요. A라는 학생이 훔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돈이 없어졌네? 누구를 제일 먼저 의심하게 될까요? A라는 학생을 의심하게 되겠죠. 맞죠? A라는 학생은 훔치지 않았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증거가 없어. 밝혀지지도 않았어. 근데 자, A라는 학생이 사람들한테 의심을 받으니까 A라는 학생은 기분이 어때요? 나쁘겠죠. 맞죠? 이제 교실에서 돈이 없어질 때마다 내가 A라는 학생이 범인이다라고 의심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럼 A라는 학생은 이럴 바에야 차라리 훔치고 말지. 안 훔쳐도 내가 했다고 하고 훔쳐도 내가 한 건데 뭐 증거가 없다면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되겠죠. 맞죠? 결국에는 일탈자로서 인식이 되게 되고 그러한 일탈을 습관화하게 되는 이것을 2차적 일탈이라고 합니다. 자, 방금 과정을 설명했는데 자, 봅시다. 1차적 일탈을 했고 처음 일시적이고 뭐 숨겨져서 아직 들키지 않을 수도 있고 일탈을 했는데 이게 우연찮게 사람들한테 들켰고 낙인이 찍혔어요.
낙인 찍히니까 아이고 내가 이래 해봤자 나는 그냥 이제 나쁜 행동을 한 사람으로 찍혀버렸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부정적 자아가 형성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다 하게 되겠죠. 자,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갔다가 나왔어요. 반성을 해서 다시는 행동을 안 해야지 했는데 사회에서는 이 사람을 전과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취직도 안 시켜줘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살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모르겠다. 내가 그렇지 뭐. 나 그냥 다른 사람의 걸 훔치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고 살 거야. 라고 될 수 있겠죠. 결국에는 2차적 일탈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낙인 이론에서는 1차적 일탈을 중요시하게 될까요? 2차적 일탈을 중요시하게 될까요? 그렇죠. 2차적 일탈을 중요시하게 보게 되겠죠. 이 낙인 찍혀서. 자, 결국에는 해결책은 뭐예요? 이 낙인을 안 찍으면 되겠죠. 전과자라고 낙인을 안 찍으면 될 거예요. 즉 부정적인 낙인을 신중히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낙인 이론이에요. 자, 근데 여기 특징이 있어요. 일탈의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봅니다. 즉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것은 보편적 기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자, 1차적 일탈. 똑같은 일탈인데 가볍고 일시적인 일탈은 일탈이 아니에요. 근데 그 행동이 낙인 찍혀서 계속 하게 된다면 2차적 일탈이 되고 그거는 일탈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돈 한 번 훔쳤는데 그거는 일탈로 보지 않다가 돈 훔쳐가지고 이 사람이 낙인 찍혔고 앞으로 그런 행동을 계속 한대요. 그거는 일탈로 본대요. 그러면 똑같은 행동인데 뭐는 일탈이 되고 뭐는 일탈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볼 거예요.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자, A라는 학생이 있는데 집이 가난해요. B라는 학생은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자, A라는 학생이 길거리의 문방구에서 500원짜리 물건을 하나 훔쳤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봐요. 내 저럴 줄 알았다. 아이고, 어떻게 학생이 남의 물건을 훔칠 수 있냐? 이렇게 봐요. 근데 B라는 학생은 똑같이 500원 물건을 훔쳤는데 사람들은 집이 저렇게 부자인데 500원짜리 물건을 훔쳤는데 그냥 재미로 그랬었겠지. 제가 어떻게 쟤는 아마 그럴 애가 아니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똑같이 500원짜리 물건을 훔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탈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일탈이 되지 않는데요. 자, 결국에는 낙인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 똑같은 행동인데 뭐는 일탈이 되고 뭐는 일탈이 안 된다 라고 해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라고 보는 게 낙인 이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고 나와 있네요. 교제가 뭐예요? 사귀는 거죠. 사귀는 거. 아까 나쁜 친구랑 사귀는 거. 자,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을 많이 엄마가 야, 너 그 친구 사귀지 마. 그 친구 행동을 나쁘게 한대. 그래서 그 친구는 나쁜 행동을 하니까 사귀지 마.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차별적 교제 이론에서 가져온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본 적 있나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까마귀가 까맣고 백로는 흰새니까 흰새가 까마귀 노는 데 가면 너도 까맣게 물드니까 가지 마라는 거예요. 나쁜 친구랑 사귀지 마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사자성어 금묵자흑 들어봤나요? 묵을 가까이 하면 우리 옛날에 붓글씨 쓰던 묵 있죠? 자, 까맣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까맣게 변하니까 가까이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탈자,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그러한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행동이야. 이거는 일탈 행동이 아니야.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당연시 하게 되는. 자, 나쁜 친구랑 사귀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걸 계속 봐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 행동 그게 어떻게 일탈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일탈 행동인데. 자, 이런 것을 차별적 교제론이라고 하는데, 자, 해결책은 그러면 뭘까요? 나쁜 친구랑 사귀지 마라고 하잖아요. 일탈자와 접촉을 차단. 그러면 너 이 친구랑 사겨. 정상적인 행동, 공부 잘하는 이 친구랑 사겨.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거. 맞죠? 옛날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영화 있었죠. 여기 보면 이런 친구랑 사귀지 말고 공부 잘하고 집안이 괜찮은 이런 친구만 사겨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차별적 교제론에서 갖고 온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이 뭘까요? 최초의 일탈 설명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나쁜 친구랑 사귀어서 나쁜 행동을 한다면 사귀지 않고도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런 일탈 설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또 일탈자와 상호작용을 했어요. 그래도 일탈 행동 안 할 수도 있어요. 나쁜 친구랑 사귀었지만 일탈 행동 안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죠? 근데 그거는 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맞죠? 그래서 차별적 교재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 특징이 있다. 라고, 이건 뭐 한계점이지만 특징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특징이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탈 행동이 옳은 행동이고, 옳은 일탈 행동이고, 어떤 일탈 행동이 잘못된 건가? 라고 본다면 꼭 그렇지만 않겠죠. 아노미론. 자, 우리 이거는 거시적 관점의 이론이었어요. 자, 거시적 관점에서 규범이 잘못됐으니까 규범을 다시 고치고 규범을 만들어서 다시 조화롭게 가자라는 얘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규범이 잘못된 거는 알겠는데 그 규범이 왜 잘못됐는지 맥락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겠죠. 즉 거시적인 거다 보니까 맥락 과정이라는 이런 미시적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노미론의 한계라고 보면 되겠죠. 차별적 교제 이론의 한계는 아까 뭐였어요? 최초의 일탈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 또 일탈제와 상호작용을 하는데 일탈 행동을 꼭 하는 건 아니었죠.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 낙인 이론의 한계점 아까 특징은 뭐였어요? 보편적인 규범, 뭐 기준 이런 게 없었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는 얘가 일탈이 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일탈이 안 된대요. 그럼 그거는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맞죠? 이론이란 건 모든 게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맞죠?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탈 행동을 어떤 하나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관점을 조화롭게 해서 설명을 하면 된다라는 게 우리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일탈 행동이라는 조금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도 했는데 앞부분에서 배웠던 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하니까 잘 적용시켜서